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길남 TV의 조길남 교사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동영상 이름을 바꿨죠. 사실은 제 책 이름이 첫 번째 책이 공간박사래서 공간박사로 했는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해달라는 제 이름으로 해달라는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또 흔쾌히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공간 박사가 아니라 제 이름을 그대로 얘기를 해서 조길남 TV의 조길남 교사입니다. 오늘은 여전히 똑같았죠. 뭐 제 일상이야. 새벽 4시 일어나서 근데 동물이 오나 봅니다. 지금 저희 집 산속에 제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서 이제 있다가 4일 만에 또 제가 살고 있는 산속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개가 우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고라니도 울고 이렇습니다. 자연적이죠, 정말 여기 오면은. 그래서 기온이 10도 정도 차이가 나고요. 굉장히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제가 사실은 시인이라서 시공부를 하러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도서관에서 또 이제 책 내는 일로 공사 다망 여러 가지로 뭐 이렇습니다. 사실은 저만 그렇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직장인 아웃하고 나왔죠. 직장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그 세월 너무 잘합니다. 매어 있는 거죠, 그야말로. 그래서 이제 그 시간마다 그 짜투리 시간을 자기 시간을 잘 활용하실 때 거기서 이제 인생의 또 희비의 쌍곡선이 갈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시간 활용을 잘하고 계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노을이 이제 올려가는 해가 지려고 하는 이 시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름다운 시간이죠. 우리 인생도 이렇게 황혼기가 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황혼기도 사실은 스스로가 이제 황혼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는 생물학적인 나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신체의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그 정신적인 나이가 있을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평생을 청년을 살겠다는 꿈을 20대에 사실은 가졌습니다. 그래서 20대 어린들이 저희 엄마 아버지가 좀 다투시고 또 다른 분들이 싸움을 하고 이런 거를 좀 이해를 못했었죠. 왜 싸우는 걸까? 싸우려면 아예 안 사는 게 낫지, 헤어지는 게 낫지, 왜 싸우면서까지 굳이 사는가? 약간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만큼 살아보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이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목표했던 바를 그대로 다 이뤘기 때문에 지금 이 젊음으로, 이 마음으로, 그러니까는 겉모습은 생물학적 나이기 때문에 젊을 수 있을 참 나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면은 언제나 도전하고 새롭고 그 다음에 그 호기심을 가지고서 이길려 총장이시죠. 가천대 총장님이 신입생을 위한 연설 92세 되신 분이 신입생을 위한 연설을 했는데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연설이 앞으로는 AI가 지배하는 세계가 될 거고 그래서 AI로 인해서 비료를 뿌리는데 그 비료를 잡초한테 뿌리지 않고 그 곡시간대만 뿌린다라는 그런 AI를 이용한 농법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총장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도 물론 하겠죠. 그렇지만 그 이전에 스스로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리가 없다 하더라도 자기 삶을 아름답게 꾸려가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 농부님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농부님들은 정말 정직한 직업이죠. 씨를 뿌려야 수확을 할 수 있고 또 그 수확한 것으로 정직하게 정말 드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길려 총장님이 하신 얘기가 그 다음에 이제 챗 GPT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책을 쓰더라도 이제 자기의 그런 창의성, 호기심, 상상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 끝난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맞아요. 지식이나 이론은 챗 GPT가 다 주는데 물론 그거 하다 보니까 검증되지 않은 것들도 사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증을 거쳐야 되는 그런 건 있지만 되게 기본적인 거라든가 그다음 질문을 세밀하게 깊게 들어가면은 정말 대답을 잘해 주는 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대는 사라지지 않는 직업과 남아 있는 직업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남아 있는 직업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성적인 일이겠죠. 똑같은 그 글쓰기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챗GPT가 쓴 글은 그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알아보겠더라고요. 그렇지만 사람이 쓴 글은 사람 냄새가 납니다. 그 사람 자체의 냄새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 직업은 없어질 수 없죠. 시인, 특히 대표적인 예가 시인이죠. 시인은 없어질 수 없어 지지 않는 직업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정신을 다루는 직업 같은 경우도 사라질 수 없는 직업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이렇듯 어쨌든 저는 순간순간을 재미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오늘도 신앙소원 그 시 자나박물관에 사는데요. 너무 웃기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께서. 그래서 폭포 웃음이 터지는데 딴 사람들은 별로 안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눈치를 살피면서 약간 좀 어른스럽게 하도 어른스럽게 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7살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우리 가족은 저한테 7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어른스럽게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굉장히 좀 힘들고 그러긴 하지만 계속 웃긴 건 웃긴 거니까 팍팍 웃는 거죠, 뭐. 자, 그래서 그 중요한 건 이거죠. 언제 어느 순간을 살더라도 암환자든 또는 교육자든 또는 그 외의 농부든 그다음에 환경운동가든 화가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자연이 주는 무상의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황금빛, 노란, 금 계곡이 이게 막 지천에 널려 있어요. 저희 집에 제가 심지 않았는데 완전히 다 금계곡으로 지금 이렇게 뒤에 보이시죠? 이렇게 아름답게 지금 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천에 시장입니다. 저희 집은 지천에. 그래서 그 시장에서 어, 가져다 먹는 곳으로 식비가 절약되죠. 그러니까 채소류 같은 경우는 망초대, 뽕잎, 산초, 그리고 쑥, 칡, 넝쿨, 그 잘라서 칡순이죠, 칡순. 그리고 돈나물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서 이제 비빔밥 해 먹어 보십시오. 그다음 계란 하나 딱 풀고 그 다음에 들기름 넣어 보십시오. 세상에 그보다 더 맛있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국은 이제 아욱국이나 쑥국이나 된장국 끓여가지고 드시면은 거의 영양가 100입니다. 거기에다 이제 생선, 조기 좀 구우시면 될 것 같고, 내지는 두부 이렇게 짤박짤박, 그 다음에 멸치, 뭐 이렇게 먹으면은 뭐 그 이상의 더 좋은 음식이 없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산에서 사는 이 이점을 제가 최대한 잘 살려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암 환자의 일상, 제가 이제 사실 교육자였으니까, 교육자의 일상도 저는 거의 이렇게 보냈죠, 사실은. 즐겁고 재미나고 행복한 일이 많다라는 거는 그 사람의 그 호기심이 시들지 않았다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호기심이 아주 빵빵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웃음도 폭포처럼 터지는 거고, 그런 싱그러운 그런 마음자리를 가지고 있는가 봅니다. 저는 다 웃기거든요. 그리고 다 재미있고 다 도전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는 시인으로 등단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제가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그쪽을 위해서 아침에 거의 3-4편씩 시를 쓰고 있는데 이제 초고를 잡아 놓은 거죠. 조금 더 정선된 그런 낱말로 그다음에 이제 또 감정을 몰입을 정확히 시켜서 가장 짧게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시는 간단 명료하게 긋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지는 산문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감정 전달, 감정이입이 되게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정이입이 될 수 있게 시가 이제 전달된다면은 쓰여진다면 좋은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를 이제 많이 썼고 그래서 암 환자로 사는데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좋아하는 일 찾으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멀리지 않아요. 가볍게, 간단하게, 쉽게, 편하게. 여기 있는 이 나무를 캐든가 이것도 좋아하는 일이 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소리를 들어보는 거예요.
이봐요. 뻐꾹 소리 들리시죠? 찌르륵인가? 풀벌레, 날벌레 소리 들리시죠? 이렇듯 주변에 한번 내가 한번 소리를 찾아서 소리 모집을 해보겠다. 뭐 이런 것도 좋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양평 국립미술관을 다녀왔죠. 그래서 거기에 서예전도 했고 사진전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유화전도 하고 있더라고요. 개인전. 그래서 이제 그러그러한 작품들을 보면서 사계절을 다 느끼고 왔습니다. 설산, 그 사진전 하신 분이 그 설산을 찍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눈 덮인 이런 자연환경을 찍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겨울이야, 아 시원해, 아 추워, 땀 뻘뻘 흘렸거든요. 사실은 제가 그거 에어컨을 안 틀고 다니거든요. 땀 뻘뻘 흘렸는데 거기 들어가니까 진짜 아주 냉장고처럼 시원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논점은 그거죠. 좋은 일은 어렵게 찾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주 쉽고 간단하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좋아하게 되면 사랑하게 되고 그럼 미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직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내지는 인생이 일단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젊어지는 거죠. 굉장히 젊게 그 99세, 100세, 저 158세로 정해져 놨잖아요. 더 올라갈 수도 있죠. 제가 제 인생 제가 제 호흡 조절이 하거나 복식호흡은 꾸준히 하고 있고요. 산에 갔을 때 복식호흡을 하죠. 왜냐하면 산소의 양이 아주 풍요롭기 때문에 거기 가서 복식호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산을 맨발 걷기 여전히 하는 거죠. 한 번 마음 먹은 건 변치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갑니다. 사람 관계도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손을 떼는 경우는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게 저 인간관계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밝고 활기차고 즐겁고 슬기롭고 의연하고 굳건하게 또 재미나게 하루를 보내셨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 조길남 TV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의 논점 뭐였죠? 인생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천국 지옥 다 내 맘대로 될 수 있는 거죠. 안녕히 계세요.